80페이지 차고 자, 어떤 사람이 나는 차고다 이런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그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첫째, 계약의 내용에 관한 차고, 그죠? 내용에 관한 차고 알아야 되고, 그 내용 중에서 중요 부분, 자,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차고, 그 다음에 차고자에게 중과실이 없었어야 됩니다. 중과실이 없었어야 된다. 그 내용에 관한 차고에 관련돼 가지고 몇 가지. 첫째는 동기에 차고 있었다. 자, 동기에 차고. 자기는 뭐 신도시가 건립될 줄로 믿고 땅을 샀어요. 근데 그 주변에 신도시가 건립 안 돼요. 이런 게 동기에 차고 맞습니까? 자기는 그린벨트가 해제될 줄로 믿고 땅을 샀더니 이 그린벨트가 해제 안 돼요. 이런 게 동기에 차고입니다. 그죠? 자, 동기에 차고일 때 이거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요. 자, 원칙적으로 취소 불가. 다만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자, 뭡니까? 상대방이 유발했을 때 하고 또 한 가지. 동기를 표시했다. 그래서 그 계약의 내용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경우. 자, 동기를 표시했습니다. 자, 자기가 왜 그 땅을 사는지, 자, 신도시가 개발된다는 거, 그것 때문에 제가 이 땅을 삽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그걸 전제로 계약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맞습니까? 신도시가 건립된다는 거, 그걸 전제로 이 땅을 샀다라고 볼 수 있는 경우. 자, 표시해서 그래서 계약의 내용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경우, 이 말은 그걸 전제로 계약했다 이 뜻입니다. 그죠? 이제 계약의 내용이 되었다. 이제 계약의 내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의사표시 해석상 그렇게 인정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반드시 그 동기를 계약의 내용으로 한다라고 별도 합의를 했어야 됩니까? 이거 필요 없다 그러지, 그죠? 별도 합의 안 했어도 괜찮아요. 그냥 정황상 계약의 내용이 된 걸로 그렇게 인정되면 돼요. 그죠? 반드시 별도 합의까지는 안 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유발했다. 그죠? 상대방 쪽에서 여기 신도시 들어옵니다. 라고 말하는 바람에 그래서 샀는데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취소할 수 있지, 그죠? 상대방이 유발했을 때. 자, 상대방이 유발했다면 이때는 그 땅을 왜 사는지 동기를 표시를 했어야 됩니까? 예? 왜 그 땅을 내가 사는지 동기를 표시했어야 돼요? 아니죠. 저쪽에서 유발했는데 뭐 저쪽에서 신도시 들어온다 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산 건데 내가 신도시 들어와서 그래서 삽니다 라고 말했어야 됩니까? 필요 없죠, 그죠? 이때는 표시 안 했어도 괜찮아요, 그죠? 상대방의 유발한 때는 이때는 동기를 표시 안 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법률의 차고. 법률의 내용을 잘못 파악한 거예요. 자, 예컨대 양도세가 나오는데 안 나오는 줄 알았다. 이런 거 말이죠, 그죠? 이런 법률에 관한 차고. 이것도 차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고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고, 그죠? 뭐 보통 일반적으로는 예컨대 자, 건축 목적으로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법령상의 제한을 이 사람이 잘 몰랐어요. 이런 그 지역 지구에는 이 건축가 안 나오는 건데 다 이 사람은 건축가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교재 보면은 자기는 축사 짓겠다고 땅을 샀습니다. 근데 그런 지역 지구에는 축사 건립이 안 돼요. 그런데 건립이 될 줄로 믿었습니다. 법을 잘 몰랐던 거죠, 그죠? 법을 오해했던 겁니다. 이런 경우 이거 착오로 인정했습니까? 착오로 인정 안 했습니까? 인정 안 했어요, 그죠? 일반적으로 보통은 법률을 잘 몰랐다는 거, 이런 것은 그 사람 소관이니까 이런 것은 착오로 잘 인정 안 합니다, 그죠? 근데 이런 것이 있잖아요. 자, 이 사람이 땅을 파는데 양도세 때문에 팔기를 지금 주저해요. 주저하니까 매수인이 이렇게 제의합니다. 내가 회사를 하나 건립할 테니까 주식회사 하나 페이퍼 컴퍼니 내가 만들 테니까 그쪽에다가 출자하는 형식으로 나한테 팔아달라. 그러니까 회사에다가 출자하는 형식을 취하면 그러면 양도세가 안 나온다라고 매수인이 말해요. 그래서 그 사람 말 믿고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출자하는 형식으로 팔았어요. 근데 출자하는 형식으로 팔았다. 출자 이것도 양도잖아요, 그죠? 양도세가 부과돼 버립니다. 자, 저쪽에서 그렇게 하면은 부과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부과돼 버리죠. 세법을 잘 몰랐던 거죠, 그죠? 그런데 상대방이 유발한 동계 처분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대방 쪽에서 그렇게 하면은 양도세 안 나온다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믿고 했더니 양도세가 나와버리잖아요. 그죠? 그죠? 이거는 상대방이 유발한 동계차고입니다. 그죠? 이렇게 법률의 착오는 이거는 착오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죠? 아무튼 자, 착오 문제가 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죠?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 이런 말 요거 두 가지는 표현 자체를 잘 좀 숙지하셔야 돼요. 말 자체를 잘 좀 숙지하셔야 되는데 앞에 거는 미필적 장래의 사실, 요 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 미필적 장래의 사실에 대한 오인하고, 그 다음에 미필적 인식에 기초한 장래의 기대가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 공부 좀 하신 분 아마 기억날 겁니다. 앞에 그 뭐던 내용이었죠? 우리 교재 한번 보세요. 우리 교재. 자, 83페이지 보세요. 83페이지. 83페이지 제일 위에 첫 줄 끝에 보세요. 첫 줄 끝에. 부동산 양도의 경우에 장차 부과될 양도소득세 등의 세액에 관한 착오와 같이 미필적인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오인, 이것도 착오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죠? 맞죠? 착오 문제 될 수 있죠. 그 말하고 다만 미필적 인식에 기초한 장래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것은 착오로 보지 않는다. 자, 매매계 갈 때 땅을 살 때 말입니다. 자기는 분명히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서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아파트 신축, 호텔 신축, 인허가 나올 줄로 믿었습니다. 근데 자기 예상대로 안 됐어요. 즉 도시계획 변경이 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예상이 빗나간 거죠. 예상이 빗나간 거 이런 것을 착오로 인정해 줍니까? 안 해줘요. 그죠? 그래서 위에하고 밑에하고 둘 다 뭐 미필적 불확실한 장래 이런 말은 똑같은데 위에 거나 밑에 거나 자 위에 거는 미필적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 자 사실에 관한 오인 밑에 거는 미필적 장래의 미필적 인식에 기초한 장래의 기대가 어긋났다. 그죠? 예상이 빗나간 거예요. 그죠? 기대가 어긋났다. 예상이 빗나갔다. 이런 것은 착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착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착오로 인정해요. 자, 두 가지 잘 좀 비교하세요. 아무튼 위에 거는 반드시 요 단어는 꼭 나와줘야 됩니다. 밑에 거는 기대가 어긋났다. 요 말 나와줘야 돼요. 둘 다 뭐 장래의 미필적 이 말은 다 똑같은데 근데 반드시 위에 거는 사실을 오인했다는 말. 요거는 예상이 기대가 어긋났다. 그죠? 맞죠? 그죠? 이거는 착오로 보지 않습니다. 저 두 가지 좀 잘 비교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 자,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착오로 계약하는 바람에 상당히 큰 손실을 보게 되었다 이 뜻이죠. 자, 경제적인 불이익이 발생했다. 그죠? 자, 경제적인 불이익이 발생 안 했다면 이런 거는 착오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죠? 자, 경제적인 불이익 이 말은 자, 큰 손실이 생겼을 때 그때만 착오로 인정합니다. 자, 경제적인 손실이 없다면은 그때는 착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자, 중요한 착오냐 아니냐. 이거는 객관적으로 판단합니까? 주관적으로 판단합니까? 아니 글랑요. 자, 이거는 객관적으로도 중요하고 주관적으로도 중요해야 돼요. 예. 자, 착오자 자신의 말입니다. 만약에 착오 없었더라면 즉 제대로 이해했더라면 계약을 안 했을 정도로 중요해야 되고 보통 일반 사람들도 그런 계약은 안 했을 거다 라고 인정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주관적으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도 중요해야 돼요. 주관적으로도 중요하고 객관적으로도. 자, 보통 일반 사람들도 그런 계약이라면 안 했을 거다 라고 인정되어야 되고 또 착오자 자신도 계약을 똑바로 이해했더라면 그런 계약서에 도장을 안 찍었을 거다 라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자, 주관적으로도 그리고 객관적으로도 중요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입장 책임 문제, 증명 책임 문제. 자, 착오로 계약했다는 거, 착오에 존재하고 그게 또 중요 부분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요거는 누가 입장합니까? 착오자, 저 표의자가 입장합니까? 상대방 쪽에서 입장합니까? 표의자가, 착오자가, 그죠?
자, 표의자, 착오로 의사표시한 자, 그죠? 표의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착오자에게 중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요거는 누가 입증합니까? 상대방 쪽에서, 그죠? 상대방 쪽에서 착오자에게 중과실이 있다라고 증명하면 그 취소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착오자가 주의를 너무 안 했다, 그죠? 자기가 너무 부주의해서 착오가 빠졌다라고 상대방 쪽에서 증명하면, 그러면 취소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게 2번에서 관로 1번 증명 책임에서 그게 동그라미 2번 자, 83페이지 봅니다. 83페이지.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착오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 착오의 존재죠.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런 계약은 안 했을 거다, 이런 점을 증명해야 된다, 그죠? 자,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게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다. 요 점은 누가 입증한다? 표의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 부분인지 아닌지, 자, 동그라미 1번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이거 일반적으로 보통은 중요 부분의 착오로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다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을 매도인이 지금 잘못 봤습니다. 잘못 봤어요. 자, 나 A가 사는 줄 알았는데 계약서 도장 찍고 나서 보니까 사는 사람이 B입니다. 이때 매도인은 중요한 착오입니까? 중요한 착오 아닙니까? 네? 그럼 매수인 입장에서 할까요? 파는 사람은 A인 줄 알았어요. 도장 찍고 나서 보니까 B입니다. 파는 사람이. 그때 매수인은 중요한 착오입니까? 어떤 놈이 팔거나 물건만 나한테 맞으면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죠? 파는 사람이 누구냐, 또 매도인 입장에서 사는 사람이 누구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 일반적인 계약에서는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중요한 착오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약 중에서도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시 되는 계약이 있어요. 예컨대 정예계약에서 수정자가 누구냐, 이거 정예자 입장에서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고용계약에서 피용자가 누구냐, 피용자가 고용자 입장에서 필요한 기술, 기능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 사용자 입장에서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또 피용자 입장에서도 사용자가 누구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월급을 제대로 주는 사람인지, 신용이 개판인지,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제 피용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고용계약은 당사자가 누구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위임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자기는 A 변호사한테 맡긴다고 소송 위임 계약을 했습니다. 도장이 찍고 나서 보니까 같은 이름을 쓰고 있는 B 변호사입니다. 이거 소송 맡기는 사람 입장에서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위임계약, 정예계약, 고용계약, 이런 것들은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시 되는 계약입니다. 이런 계약에서 사람의 동일성에 관해서 착오가 빠졌다면 이거는 중요한 착오가 돼요. 맞죠, 그죠? 또 한 가지,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에서는 옆판에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죠. 그런데 자, A가 B에 대해서 채권이 있습니다. B를 위해서 C는 자기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저당권 설정해줘요. 그런데 도장 찍고 나서 보니까 채무자가 B가 아니고 B-더라 이 말입니다. 어때요? 자, 물상보증인 입장에서 채무자가 누구냐, 이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한 거 맞죠, 그죠? 자, 그거 한 개만 체크합시다. 뒷페이지 가보시면 뒷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물상보증인의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됩니다. 그 다음에 물건의 동일성, 자, A 점포냐 B 점포냐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한 거 맞죠? 그 다음에 수량, 토지의 면적입니다. 그 다음에 가격, 시세에 관한 착오는 이거는 보통은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량, 면적 같은 것은, 이런 것은, 자, 보세요. 면적이 부족하다. 자,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죠? 근데 면적이 부족하다라고 할 때, 보세요. 우리 공부했던 거. A 소유 땅입니다. 자, B가 샀는데, 자기는 분명히 1000평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평당 단가 10만원 해가지고 매매대금을 1억으로 잡아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청약해보니까 800평밖에 안 나와요. 우리 한번 본 적 있죠? 이런 경우 매수인은 어떻게 합니까? 네, 뭐라고요? 네, 담보 책임 묻죠, 그죠? 담보 책임 물어서 200평 값을 깎아달라고 감액을 청구하고, 그 다음에 800평이면 나는 안 샀을 거다. 이런 경우라면 해지하고, 그 다음에 손해가 생겼다면 배상 청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는 경우에는 차고에 관한 법 조문은 적용 안 돼요. 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는 경우는 차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래서 이 면적, 수량, 이런 것은 중요 부분에 차고를 인정 안 해요. 왜? 이걸로 하니까. 담보 책임 문제로 다루니까. 이해돼요? 그리고 만약에 무상계약이라면, 무상계약이라면 정려받았습니다. 땅을 정려받았는데 면적이 부족해요. 이때 뭐 차고를 취소하겠다. 말 돼요, 안 돼요? 공짜로 주는데. 공짜로 주면 그냥 고맙지. 면적 부족하다고. 따질 거리 아니지, 그죠? 자, 무상계약에서는 면적 부족, 수량 부족은 아예 문제 자체가 안 돼요. 그죠? 담보 책임 문제도 안 돼요, 그거는. 자, 그리고 유상계약에서는,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에서는 담보 책임 문제로 해결하니까 차고 취소 문제는 없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죠? 다시, 자, 유상계약에서 면적 부족, 수량 부족, 이런 것은 중요한 차고 아닙니다. 이거는 무슨 문제로 해결한다? 담보 책임 문제로 해결해요. 담보 책임 문제로. 그 다음에 4번에 토지의 경계, 그 다음에 현황. 현황은, 토지 그 대장의 지목, 토지 공부상의 지목과 토지의 실제 상황이 다른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죠? 이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한 거 맞죠? 중요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은 뭐 안 보셔도 괜찮고, 동그라미 6번도 안 보셔도 괜찮고, 7번에 잔금 지급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잔금 지급 계획에. 자, 이런 얘기입니다. A 소유 땅을 B가 사요. A와 B가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계약금하고 중도금은 B가 직접 A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부분은 먼저 이전 등기해 주시면 이걸 은행에 담보로 잡혀서 대출받아서 잔금 치르겠습니다. A 쪽에서 협조해 주겠습니다. 제가 먼저 등기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합의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B가 나중에 은행 알아보니까 이 땅 가지고는 담보대출이 안 된대요. 안 된답니다. 그러면 잔금 지급 계획에 지금 차질이 생겼죠, 그죠?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B가 이 계약을 취소하겠답니다. 자,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거는, 그죠? 잔금 지급 계획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걸 취소하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안 되면 결국 채무 불이행 책임져야 돼요. 맞죠, 그죠? 자, 그래서 결론만 두 번째 줄 끝에 잔금 지급 계획은 매매 계약의 종료 부분 아닙니다. 이걸로 취소 못해요. 그 다음에 3번에 표의자에게 중과 실이 없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꼭 기억하실 거, 과실 있는 차고자, 유과실의 차고자입니다. 과실 있는 차고자가 취소하겠다. 돼요, 안 돼요? 돼요. 저 과실일 수도 취소할 수 있어요. 무과실까지 필요하진 않습니다. 과실일 수도 취소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다만 중과실이 있다면 취소 못하죠, 그죠? 중과실이 있으면 그러면 취소를 못합니다. 중과실 있는 사람은 취소를 못해요. 이게 원칙입니다. 못하는데, 그런데 중과실일 수도, 중과실 있는 차고자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중과실 있는 차고자라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이거는 이쪽의 차고를 상대방이 이용했을 때입니다. 맞습니까? 상대방이 이쪽 차고를 이용했다면 그러면 이쪽이 중과실 있는 차고자라도 취소할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이용했을 때, 상대방이 이용을 했었다면 이때는 취소 가능하다. 이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자, 한 번만 더. 자, 과실일 수도 취소할 수 있다는 말 꼭 기억하셔야 되고, 과실일 수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과실 있으면 취소 못해요, 그죠? 못하는데 중과실 있어도 상대방이 차고를 이용했다면 이때는 취소 가능하다. 이 말 꼭 기억하세요. 자, 우리 교재 보고 확인할게요. 3번의 괄호 1번 두 번째 줄 끝에 보통의 과실은 있어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권로 2번에 차구자에게 증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 쪽에서 이 표의자의 차구를 이용했다면 그러면 이 표의자가 취소권 행사합니다. 그 다음에 권로 3번 아까 했던 건데 표의자에게 증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누가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 상대방입니다. 상대방. 다만 차구의 존재, 그 다음에 그 차구가 계약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었다. 이거는 누가 입증한다? 표의자가 입증한다. 아까 나온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자 증과실 있나 없나에 관한 판례입니다. 그 밑에 B번 보시면 B번. 자,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땅을 매수하는 사람이 그 매매 목적 토지의 특정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의 책임으로 토지 대장, 임야도 등을 통해서 확인해야 할 최소한의 주 의무가 있는데 이걸 결했다는 것은 중대한 과실이다 라고 봤습니다. 자, 이런 말이죠. A 소유 땅을 B가 사는데 만약에 중개사를 통해서 산다면 중개사가 알아서 하겠지, 그죠? 근데 자기 개인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사는 땅이 어디까지인지 토지는 경계가 불분명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적도, 임야도 이런 거 보고 토지 대장 같은 거 보고 자기가 사는 땅이 어디까지인지 그 확인하는 것은 이 사람이 알아서 해야 되겠죠? 그죠? 이걸 한 번도 확인 안 했다 이러면 중과실 맞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셔서 뒷페이지에 C번은 아마 금방 아실 거고 D번 보세요. 건축사 자격 없이 건축연구소를 개설한 건축학 교수와 재건축 아파트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한 재건축조합 쪽에서 그 사람의 건축사 자격 유무를 조사 안 했대요. 안 해서 그 무자격을 알지 못했었답니다. 이거 중과실 아니래요. 자, 감 잡힙니까? 저쪽은 건축학 교수래요. 그죠? 대학 건축학 교수랍니다. 그 다음에 또 건축연구소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건축사 자격 정도는 있는 것으로 믿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당연한 거죠. 그죠? 이게 있나 없나를 확인 안 했다고 해서 중과실이다 라고 볼 수는 없다. 요건데 이 설계 용역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 말이죠.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죠? 중과실 없으니까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취소와 제3자는 되었고 그 다음 밑에 화해계약. 자, 화해계약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그죠? 공부 제대로 했네. 분쟁 종지계약. 자, 일반 사람들 말하면 무슨 말인지도 모를 겁니다. 자, 화해계약. 예, 공부 제대로 했어요. 자, 화해계약. 자, 우리 이렇게 교통사고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그 배상금 가지고 밀고 당기고 하잖아요. 그죠? 밀고 당기다가 3천에 합의를 봤다. 이런 말 쓰죠. 그죠? 그게 바로 화해계약이죠. 자, 방금 누군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분쟁을 끝내는 계약입니다. 그죠? 분쟁을 종지하는 계약이에요. 자, 그러면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 밀고 당기고 했겠지. 그죠? 오랜 기간 밀고 당기고 했었는데 그런데 도장 찍고 난 다음에 한쪽 당사자가 이거 나 차고다 이러면서 자, 취소하겠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착오로 이거는 취소를 못해요. 그죠? 착오로 취소 못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 불가. 그런데 화해 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착오, 화해 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착오 발생했다. 그 다음에 화해의 목적이었던 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 발생했다면 화해의 대상이었던 그 분쟁 이외의 부분에 착오 있었다면 그것들은 취소가 가능해요. 자, 책에는 안 썼지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 A라는 사람이 의사입니다. 병원입니다. B라는 사람이 환자입니다. 환자가 수술받다가 도중에 사망했습니다. 사망해서 그래서 이제 그 배상금에 관해서 그 유족들하고
유족들하고 이제 손해배상금에 관해서 서로 밀고 당기고 가겠지, 그죠? 밀고 당기 가다가 3억에 합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3억에 합의를 받다. 이게 화해계약이지, 그죠? 이 화해계약인데 도장 찍고 난 다음에 한쪽 당사자가 이거 나 차고 다니면서 취소하겠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보세요. 근데 만약에 유족이라고 어떤 사람이 도장을 찍었는데 나중에 도장 찍은 사람 이 사람이 이 죽은 사람 이 사람의 그냥 촉합니다. 아들도 아니고. 그러면 화해 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의 아들이 있으면은 상속인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조카가 대신했다고 대리권도 없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화해 당사자의 자격에 관해서 착오 발생했다면 그러면 취소 가능해요. 가능하죠, 그죠? 또 한 가지는 자, 이 사람 의사가 왜 이게 도장 찍었습니까? 자기 수술 잘못 때문에 죽었다는 걸 전제로 지금 도장 찍은 거 맞죠? 수술 잘못해서 그래서 죽었다는 거 그걸 전제로 합의했던 거예요. 나중에 이 죽은 사람 나중에 부검해보니까 사인이 따로 있습니다. 죽을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수술 안 했다 하더라도 그때쯤에 죽을 사람이었어요. 안에 치명적인 뭐가 있었습니다. 이게 수술을 준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의사가 취소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죠? 이 두 당사자의 그 화해의 대상이었던 그 목적은 손해배상 금액이었습니다. 한쪽은 5억 달라 그러고 저쪽은 2억 주겠다 그러고 금액 가지고 싸웠을 뿐입니다. 사인 가지고 싸운 게 아니었지, 그죠? 이해돼요? 그죠? 그러니까 화해의 대상이었던 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 발생한 거예요. 그랬더니 취소 가능해요. 그죠? 혹시 이 얘기 나오면 이제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화해계약은 원칙으로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나 화해 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착오 또는 화해의 대상이었던 그 분쟁 이외의 부분에 착오 있다면 일단은 취소 가능해요. 그 다음에 취소 못하는 것은 착오지 만약에 사기당해서 합의를 봤다면 그때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이거 있어요, 그죠? 있어요, 그죠? 사기당해서 만약에 합의서 도장 찍었다면 당연히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화해 말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소송상의 화해라는 게 있어요. 소송상의 화해. 이게 뭐죠? 소송상의 화해. 이거는 법정에 들어가서 합의하는 겁니다. 자, 소송 붙었습니다. 소송 붙었는데 근데 판사가 에이 1,000만 원 이렇게 합의해. 이래서 당사자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화해가 되겠죠, 그죠? 합의가 되겠죠? 이러면은 그러면 법원에서 이제 화해 조서가 만들어져요. 화해 조서가 만들어지면 소송 땡입니다. 그죠? 그럼 판결하고 똑같아요. 그죠? 자, 어떻습니까? 이거 소송상의 화해는 이거는 소송행위입니다. 소송행위인데 나중에 착오다, 사기당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맞죠? 그죠? 소송행위에 대해서는 착오나 사기에 관한 규정이 아예 적용 안 됩니다. 자, 다시 소송상의 화해는 이거는 뭐다? 소송행위. 소송행위, 즉 공법행위입니다. 공법행위에 대해서는 착오, 그 다음에 사기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돼요. 이건 아예 적용 안 됩니다. 자, 화해다 하더라도 이거는 화해 계약이에요. 이거는 사법상의 계약입니다. 이거는 공법행위입니다. 공법행위에 대해서는 착오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착오다, 사기다 이런 말 자체를 아예 못해요. 구분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의 착오와 담보책임 문제입니다. 담보책임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자, 간단하게 볼게요. 자, A 소유 건물입니다. 건물을 B가 샀어요. 근데 건물에 아주 심대한 하자가 있습니다. 벽체가 막 심하게 갈라지고 아주 흠이 아주 심각해요. 하자가 심각합니다. 이때 이자가 하자 있는 것을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다면 담보책임 물어서 하자의 정도에 따라서 너무 심하다 이러면 해제, 그렇지 않다면 손해배상만 청구하죠. 이때 B가 나 차고 다니면서 취소하겠다.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죠? 담보책임 물을 수 있을 때는 담보책임 못 묻는 거지. 이건 아예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A가 벽체가 갈라지는데 아주 심한 균열입니다. 근데 A가 팔기 직전에 도배 살짝 해가지고 손겨서 판 겁니다. 이거 사기친 거죠? 자, 사기당했다면 말입니다. 사기당했다면 이때는 담보책임 묻든지 사기 쪽으로 가서 취소해버리고 부당이득 발환 청구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얻어서 선배 청구하든지 어느 쪽이나 가능해요.
자, 다시 한 번 더. 담보책임 물을 수 있을 때는 차고 이거는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쪽에 흡수돼 버립니다, 그냥. 근데 사기당했을 때는 이거는 따로 문제 삼을 수가 있어요. 이쪽으로 하든지, 이쪽으로 하든지, 어느 쪽이나 가능해요. 자, 혹시 지난번 무슨 말 하나 싶으시면 그냥 막 디립다 외우세요. 그냥 머릿속에 막 집어넣으세요. 자, 한 번 더.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라면, 일단은 차고 취소 문제는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나 만약에 사기당했다면은, 이 규정은 경합적으로, 선택적으로 돼요. 이쪽으로 가든지, 이쪽으로 하든지, 어느 쪽이나 가능해요. 자, 이렇게 외우세요. 일단 이 책에서는 자, 맨 밑에 줄, 제일 밑에 줄 끝에 매도인을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범위 내에서는 차고에 관한 백구조는 적용 안 된다는 거 일단 체크해놓고, 그 다음에 3번에 해제와 취소 이런 내용이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 땅을 을에게 팔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계약의 내용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당초. 그래서 중도금 지급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착오로 계약했다 하더라도 이 계약을 취소 안 한 상태에서 중도금 안 주면 채무 불이행 맞죠? 채무 불이행이어서 갑이 해제했습니다. 자, 이거 적법한 해제입니다. 그죠? 적법한 해제입니다. 해제는데 을이 말이죠. 당초의 자신의 착오 이걸 문제 삼아서 이 계약을 취소해버렸습니다. 이게 된다 안 된다? 된답니다. 된대요. 이쪽에 가서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착오 다리면서 취소하는 게 가능하대요. 이유는 애당초 착오로 계약했다는 사실은 이 사람한테 상당히 큰 손실이 발생했습니까? 발생 안 했습니까? 큰 손실이 발생 안 했다면 이것은 착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착오로 계약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상당히 큰 손실이 발생한 거예요. 큰 손실이 발생 안 했다면 이거는 착오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또 채무 불이행 때문에 해제까지 당했습니다. 이러면 이 사람은 손해배상까지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또는 계약금 몰수당하든지 계약금 몰수당하든지 이런 식으로 안 그래도 손실인데 그 손실이 확대돼 버립니다. 이거는 이 사람한테 너무 가혹하대요. 그래서 이 계약을 취소해버리고 이런 불이익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게 취지입니다. 한 번 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에 적법하게 해제가 된 후라도 이 사람은 당초의 자신의 착오 이걸 가지고 취소하겠다가 가능하대요. 자, 그래서 첫 줄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그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라든가 계약금 몰수당하는 이런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불법행위에 따른 소배책임 문제. 자, A 소유 부동산 B가 사는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이 A는 땅을 팔아서 매매 대금 받아가지고 뭘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B가 말이죠. 이 계약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취소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부주의로 착오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유과실입니다. 과실 있는 사람이 지금 취소했습니다. 돼요 안 돼요? 누가 안 된대? 그죠? 중과실 있을 때 취소 못하지. 일반 과실은 있어도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 사람이 착오자일 때 자기 과실로 착오에 빠졌다 하더라도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취소했습니다. 그러면 자, A는 매매 대금을 받지 못하는 거고 또 받은 거 다 돌려주는 거고 그래서 계획이 무산돼 버리겠죠. 그래서 손실이 발생해요 안 해요? 하겠죠. 그죠? 자,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이랬을 때 A가 B 보고 당신 과실 때문에 그래서 나한테 손실 발생했다 이러면서 불법행위 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다시 한 번 더. 불법행위는 고의 과실에 기한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한 거. 이게 불법행위입니다. 고의 과실에 기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한 거. 그런데 과실에 있는 차고자의 취소 말입니다. 이거 우리 민법이 허용해요, 안 해요? 누가 안 한대 또. 자, 과실에 있는 차고자의 취소를 우리 민법이 허용해요, 안 해요? 허용하잖아요, 그죠? 허용하는 거니까, 법이 허용하는 거니까 이게 말입니다. 위법입니까? 위법이 아닙니까? 위법이 아니잖아요, 그죠? 법이 인정하는 거니까. 자, 불법행위 요건 탈락입니다, 그죠? 불법행위 안 맞아요. 그래서 불법행위 책임으로서는 적어도 손배청구는 안 된대요. 자, 다시 한 번 더. 과실이 있는 차고자가 취소함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손실이 생겼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법행위 책임으로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게 첫 줄. 과실 있는 차고자가 취소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책임을 지는 것에 관해서 판례는 이것을 부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적용 범위에서는 밑에 2번. 자, 공법행위에는 적용 안 됩니다. 공법행위는 국가를 상대로 한 거지, 그죠? 국가를 상대로 하는 법률행위. 여기에는 적용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줄. 사무원에 차고, 사무원은 그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 말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의 착오로 원고 소송대리인, 즉 원고 변호사, 의사에 반해서 소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랬을 때 이거는 취소 못한대요. 소취하서를 낸 것은 소송이죠, 그죠? 개인 간의 계약 같은 거 아니죠, 그죠? 국가를 상대로 한 거죠, 그죠? 국가를 상대로 한 공법행위입니다. 이런 것은 차고 이런 말을 못해요, 아예. 됐죠? 그 다음에 들어 넘어가시고. 자, 사기 보기 전에 한 번만 더. 자, 차고에서 우선 계약의 내용에 관한 차고, 계약의 내용에 관한 차고. 동계 차고는 하도 많이 해서 이제 귀에 딱지가 앉았죠. 그 장래의 불확실한 어쩌고 저쩌고 한번 해볼게요.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오인. 자, 이거 차고입니까? 차고 아닙니까? 이 어디서 계속 헛발질 해두고 있네. 자, 장래의 불확실한, 자, 미필적 장래의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대한 오인. 이거 차고 문제 된다 그랬죠? 그래, 미필적 인식에 기초한 장래의 기대. 이게 어긋났다. 이거는 차고를 안 본다 그랬죠? 차고를 안 본다 그랬어요. 이거 두 개 잘 기억하세요. 앞에 거는 반드시 사실을 오인했다. 이 말이 들어가요. 두 번째 거는 예상, 기대. 이런 말 들어가요. 장래의 기대가 어긋났다. 이런 거는 차고를 보지 않는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법률의 차고도 이것도 차고 문제가 될 수 있다. 그죠?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입증책임 문제, 증명책임 문제. 자, 차고로 계약했다는 사실, 즉 차고의 존재. 그 다음에 그 차고 없었더라면 그 계약은 안 했을 거다. 즉 계약의 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거. 이거는 누가 입증한다? 차고자가, 표의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차고자에게 중과실이 있다. 이거는 상대방 쪽에서 증명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차고는 보통은 중요한 차고로 인정 안 합니다. 근데 사람의 누구인지가 중시되는 계약이 있어요. 위임계약, 고용계약, 정리계약 같은 거. 이런 경우는 중요한 차고로 인정됩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가 누구인지에 관해서 물상보증인이 차고에 빠졌다는 것은 이거는 중요한 차고로 인정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면적, 수량에 관한 차고. 이거는 예컨대 유상계약이면 담보책임 문제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차고 문제가 안 돼요. 맞습니까? 무상계약이라면 야당적 문제 자체가 아예 안 돼요. 그냥 공짜로 주는 거. 그죠? 이건 아예 문제 자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청구는 중요한 착오됩니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잔금 지급 계획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이거 중요한 착오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자, 중과실이 있는 착오자는 어느 경우든 취소를 못합니까? 중과실이 있어도 상대방이 이쪽의 착오를 이용했다면 그러면 취소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토지를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자기 개인적으로 직접 나서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임야도 뭐 지적도 토지 대장을 떼가지고 자기가 사는 땅이 어느 부분인지 이걸 확인 안 했습니다. 이거는 중과실 있는 걸로 봤죠, 그죠? 중과실 있는 걸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교 건축학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건축 연구소를 개설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 사람과 이 재건축조합에서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면서 이 사람에게 건축사 자격 있는지 없는지를 이 조합에서 확인 안 했습니다. 이거 중대한 과실입니까? 이거 중대한 과실로 안 받습니다. 그죠? 자, 그럼 아까 화해계약. 자, 화해계약은 원래 착오를 취소 못합니다. 취소 못하는데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착오, 또 화해 대상이었던 분쟁, 그 이외의 착오가 생겼다면 그때는 취소 가능해요. 그 다음에 사기당했다면 당연히 취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화해계약과 구분해야 될 게 소송상의 화해. 자, 이 소송상의 화해는 법정에서 합의하는 거예요. 이거는 합의하면 판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효력이. 이런 것은 착오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사기당했다 이런 말도 못해요. 이거는. 그죠? 아예. 자, 그 다음에 자, 매수인을 중도금 미지급 때문에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해버렸습니다. 이게 적법한 해제였어요. 근데 매수인이 당초의 착오를 가지고 취소하겠대요. 됩니까? 네. 됩니다. 된다 그랬죠?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당초의 자신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과실 있는 착오자가 취소하는 바람에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겼습니다. 이때 상대방은 불법행위 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죠? 없습니다. 과실 있는 착오자의 취소를 우리 법이 인정하는 거니까 이거는 위법이 아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적용 범위에서는 공법행위, 소송행위 이런 것들은 착오 얘기를 못해요. 착오로 소취하서 냈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대로 효력 생겨나 버립니다. 그죠? 자, 잠깐 쉬고요.